오늘 밤 트럼프의 입, 그리고 4월 4일 헌재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불안함, 관세 정책이 최악으로 나오던 좋게 나오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쿠키 먹으려고 했지. 제가 무슨 CF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뭐 맛집 탐방을 온 것도 아니지만 매달 이렇게 쿠키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쿠키 또는 뭐 이렇게 유자청, 뭐 이렇게 과일청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자주 보내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오늘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프닝을 하네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보내주시는 쿠키랑 청을 잘 먹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62% 하락했어요. 2500포인트를 딱 지키는 2505포인트 아래꼴이 만들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지수대가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의 월요일 음선이었고, 어제는 갭상승의 양선이었는데 오늘 다시 음선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닌 데서 2500을 지켰다는 거가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은 뭐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월요일날 개파락에 뭐 죽을 것 같이 내려갈 것처럼 공포감을 줬는데, 어제 갭상승을 줬지만 갭상승의 양선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음선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거의 올해 들어서 뭐 최근 10년 동안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불확실성의 피크를 찍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약간 김이 빠지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풀코스를 목표로 뛰었더니 10km는 그래도 할 수 있지 뭐 하는 걱정이 크게 안 되는, 뭐 그거하고 유사해요.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죠. 작년 11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크게 트럼프 입을 봤던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뭐 발표 난다고 지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괄 관세냐 아니면 상호 관세냐, 품목별 관세냐, 뭐 나라별 관세냐, 이런 게 얼추 그냥 일괄 관세로 가는데 그 중에 개별적으로 약간만 바뀌는 뭐 요 정도라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은 그냥 보합권에서 살짝 밀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현재까지는 변동은 없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고요. 또 하나,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일단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 해소가 오늘 새벽에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월부터 지금 12월, 1월, 2월, 3월 거의 4달 동안 100일이 넘게 진행이 되었던 헌재에서의 탄핵 재판 결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목요일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장이 끝났으니까 목요일장에서 트럼프의 입을 통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 50% 이상 해소되는 목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은 11시 이후에, 11시 전까지는 뭐 판결이 안 났으니까, 하지만 11시에 판결이 난다고 했으니까 11시 이후에 100일 이상 4달 가깝게 진행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관세 정책이 최악으로 나오던 좋게 나오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불확실성의 해소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물옵션까지 하니까 제가 뭐 선물옵션 반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 다시 운영할까 고민도 살짝 하는데, 혹시 선물옵션 반, 이세무사의 선물옵션 반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또는 지금 다시 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댓글이 오늘 많이 달린다면 다시 제가 선물옵션반을 공부를 가르쳐 드릴까 고민도 할 정도로 저는 선물옵션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물옵션을 보면 양압이라는 게 있어요. 양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선물옵션 실전반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풋옵션과 콜옵션의 그 등가 가격의 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라는 건 가능성이에요. 옵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압이 크다라는 건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풋옵션의 양압이 평소 역사적 변동성의 양압보다 훨씬 컸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밤 트럼프의 입, 그리고 4월 4일 헌재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불안함,
이런 게 지금 옵션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그럼 그 옵션 시장의 양압은 언제부터 줄어들까요? 내일 1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11시 이후에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편안한 시장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거래소 1월 초에서 이렇게 초부터 중순까지 올라갔던, 2월 초에서 중순까지 올라가고,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올라갔던 이런 장이 4월 초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 주 목금 장만 잘 버티면 다음 주부터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지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수의 안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 며칠 동안. 왜냐하면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오늘 하루 올랐다가 얘는 하루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 또는 올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사안주, 전력기기, 조선주,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은 작년 또는 올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추세적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는 지금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 업종은 없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며칠 오르다가 또 꺾이고, 화장품 관련주 좋다가 꺾이고, 조선주 좋다가 꺾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 안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수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코스피 200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딱 보합. 그래서 거래소 지수 하락보다는 좋은 정도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거래소 지수 하락보다는 좋은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의 하락보다는 잘 버텼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200 전체 200 종목을 한번 보면 상승률로 CJ 한 4% 5% 올랐는데요. CJ는 지주회사고요. 소비회사의 지주회사죠. 왜냐하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엔터 사업이죠. 그리고 또 CJ 제일제당 음식료 사업이죠. 그래서 CJ 그룹은 소비회사의 지주회사라서 지금 같은 이런 관세 전쟁이나 지수 변동성에서 좀 안정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뭐죠? 자주 말씀드렸죠? 대북 관련주의 대장주 시청 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북한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전에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모체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 W게임즈 오늘 움직임 좋았고요. 게임주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W게임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셜 카지노 업체거든요. 소셜 카지노가 뭐냐면 우리가 SNS로 막 서로 인스타로 DM 보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터넷으로 또는 이런 앱으로 카지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카지노 업체인 W게임즈.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미국 베이스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콜마는 화장품 관련주, 이마트, 롯데쇼핑, 유통주, 아모레퍼시픽은 역시 화장품 관련주, 크래프톤 게임주. 그래서 오늘은 넷마블도 게임주네요. 오늘 그나마 게임주들이 좀 안정적이었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소비주들. 근데 반면에 오늘 같은 화장품 관련주에서 APR은 의외로 한 방 크게 맞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움직이다가 오늘 9%의 하락이 나왔는데, APR은 저도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 탄탄한 종목이거든요. 오늘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현대로템, 방산주 플러스 대북 관련 철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죠. 2차전지 연중 최저점 아직도 계속 그냥 뚝뚝뚝뚝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저와 같은 차티스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살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고 공매도는 치고 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중 최고점을 뚫으면 공매도 세력들이 얼씬도 못 하거든요. 거기서 체포되면 거기서부터 2배가 더 가니까, 그러면 연중 최고점을 뚫으면 공매도 세력들은 못 들어오고 저 같은 추세 매매자들은 신고가 매매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을 뚫을 때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불안한 매수자들이 심리와 그걸 이용하는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신저가를 계속
찍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하락은 공매도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추가적으로 저 같은 차티스트들은 연중 최저점에서 절대 접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단기 매매자들이요. 하루 이틀 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듯이 하한가 따라잡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한가 따라잡기에 익숙한 분들은 뭐 요즘 하한가 종목은 없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3, 4일 동안 막 10%, 20% 빠진 종목들에 이제는 급반등을 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은 아마 노릴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너무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갑자기 빠르게 반등을 줄 때는 막 5%, 10% 반등을 주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단기 매매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단기 매매 강의를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이 지금 안 좋아서 약간 미뤘지만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요층이 예를 들어 제가 선물옵션반 운영했을 때 한 120명까지 수강생이 늘어났었거든요. 한 달 수강료를 엄청 비싸게 받았었는데 왜냐면 선물옵션은 실제 1억 이상을 해야 되고 그럼 1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울 거면 돈 많이 내고 배워서 수익 내라 라는 관점에서 꽤 비싸게 받고 했었는데 120분 정도 매달 수업료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사실 저는 약간 고가로 정책을 쓰고 싶지만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맛배기로만 설명을 드리고 장이 조금 다음 주부터 안정되는 걸 찾으면 한번 런칭을 할 생각인데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조금씩 섞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 보면 대단하네요. 뭐 형지글로벌하고 형제 INC, 오리엔트 전공 이런 애들이 거의 뭐 대장주적 종목들이잖아요. 대장주 격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 대선 관련주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관련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매수하고 있는 또는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들의 베팅은 일단은 4월 4일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인용 쪽으로 일단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보나 예상이 100%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적 관점으로는 하루 이틀로 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4월 4일 날 이후까지 막 보면서 난 이거 한번 묻어놓을 거야 이런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막말로 점화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점화가가 나오면 하루 이틀 못 팔거든요.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단기 매매적 관점 웬만하면 오버나이트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좋아하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삼성이 인수하기 전에도 가장 1세대 휴먼 로봇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로보스타 이후에 로보티즈도 LG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유일 로보틱스도 SK 관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마침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SK 온 미 법인이 최대 주주 가능 뭐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 8천억이니까 어쨌든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우리 가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 내추럴 엔도텍은 이거 500억짜리잖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릴까요? 진짜 추억의 종목이네요. 제가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주식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갑자기 이름을 보고서 지금 왜 추억의 종목이라고 하냐면, 여기 차트를 보세요. 요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4월 17일 날 최고점이 18만원이었거든요. 18만원. 18만원인데 정확하게, 17,000원까지 점하가가 계속 나왔죠. 이때 하한가는 사실은 30% 하한가 시대가 아니고요. 15% 하한가 시대였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름을 보자마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어떤 뭐 조선시대의 임금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신라시대의 장군의 이름이 나오면 그 장군의 히스토리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그 듣는 분들은 재밌잖아요. 그럼 사실 제가 장담하는데 제 구독자 20만 명 또는 뭐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해 주시는 한 2만 분 중에 내추럴 엔도텍을 이 당시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왜? 2015년이니까 10년 전이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주식은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떠나시기 때문이고 떠난 이유는 망했거나 질렸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0년 이상 남았다는 얘기는 망하지도 않았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내추럴 엔도텍은 너무 이미지가 강해서 어떤 이미지? 급락의 이미지. 제 기억에 최단기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8만 원이 17,000원이 됐어요. 제가
공교롭게 어제 만우절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블로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틀 연속 보여드리네요. 보세요. 2015년 5월 11일이죠. 내추럴 엔도텍 반성하고 또 반성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추럴 엔도텍을 좀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를 하다가 당연히 저는 이제 손절 같은 것도 잘 하니까. 그런데 저 점화가를 맞으면서 거의 다 팔았는데 정말 최소의 잔고만 남겨놨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혹시 고사성어 아시나요? 와신상담이 뭐냐면 딱딱한 나무에 누워서 자고 곰쓸개를 입으로 핥으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뜻인데요. 중국의 뭐 춘추 전국시대인가 어떤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나라의 뭐 임금인가 장군이 이렇게 와신상담을 하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고사성어인데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참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큰 손해를 봤을 때 다 포기하고 떠나자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이거 손해를 내 거로 만들어서 이겨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손해를 좀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손해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손절매를 무슨 10분의 1 날 때까지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손해 꽤 보고 손절매를 했고, 남은 수량은 어디 얼마나 떨어지나 보자라고 했었어서 10분의 1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내추럴 엔도텍 반성하고 또 반성하자고 2015년,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오늘 내추럴 엔도텍 미리, 저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라이씨도 알지만. 그냥 상승률 하락률 보면서 말하는 건데, 내추럴 엔도텍을 보자마자 10년 전 제 블로그 글이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서 위에 제가 느낀 점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뭔데? 반성하자. 그리고 손절은 습관이니까 손절 못한 것을 반성하자. 더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2차 전지도 좀 빠른 손절 타이밍을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떤 종목군 또는 어떤 업종군이 안 좋을 때 얘네가 너무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이 손절을 대응해야 되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10분의 1 토막도 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를 등에 업고 막 2배, 3배 나가는 것도 더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저는 5배, 10배도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저희 20년, 30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또 블로그에 남겼던 이런 글들 또는 카페에서 남겼던 글들,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2, 3년 동안 했던 영상들, 이것들이 저희 기록이고 여러분들이 저희 기록들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간접 경험이 될 것이고요. 또 그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만드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간접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계속 해나가시고, 또 하나 경험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이론적 배경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론적 배경의 공부, 경험에 의한 투자 습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질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질 수 없습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의 내추럴 엔도텍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정확히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됐네요. 2015년 5월이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10분의 1 토막이 났던 내추럴 엔도텍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어쨌든 탑 30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 대다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다? 정치 관련주다. 그 이유는 뭐다? 금요일날 4월 4일 11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지수든 빠지고 업종 간 이런 움직임들, 이런 거는 두 가지 결합이에요. 하나는 트럼프 관세 오늘 새벽에 나오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4월 4일 탄핵 결과.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다 해결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가 오늘의 결론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립싱크로 첫 번째 줄 시작. 너는 신용 너는 결국 부자 될 거야. 파이팅!